오늘도 전승세대들의 영적인 희생 정신과 피로써 조국을 수호한 전승의 역사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며 뜻깊은 노래가 이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3년 세월 길었던 가 짧았던 가 불 속에 고통 속에 잠겼던 3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늘히 쉬고 누웠나 이 땅에 모든 이들이 혈육 잃고 흘린 눈물을 영원히 잊지 않아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국해방 전쟁. 그것은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가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국 세력과 청소한 우리 조국과의 전쟁. 이것은 보통의 전쟁 상식에서 벗어난 엄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이 되느냐 하는 엄중한 사태가 직면했던 조국해방 전쟁. 불의에 번져진 전쟁의 불길이 시간을 다투며 더욱 크게 번져가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과 적들의 간악한 침략 기도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하시어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방송연설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하의 나날, 당시 조선인민군 협주단 배우로 활동했던 전쟁로병 김초심 동지입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정군 신임장을 받아 안고 전선으로 전진하면서 총폭탄이 빗발치는 고지후에서 때로는 전투원들과 함께 폭탄과 식량도 나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의 노래를 부르면서 공격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1950년 6월 27일에는 적들의 거점인 의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 날에는 서울이 해방되어 서울 지향청 꼭대기에 우리 공화국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전쟁로병 김경환 동지는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땅 소리가 와락 나길래 깨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땅크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크가 바로 서울 해방시키는 데서 맨 처음에 돌입한 그 땅크이며 중앙청에다 우리 공화국 깃발을 꼽은 그 땅크입니다. 그때 나는 학생이었는데 부민관에서 인민의협당 공연을 본 그 감흥이 아직도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에서 올린 영생불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무대에 모두 뛰어 올라가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인민군대에 탁냈습니다. 그날 전선 위문 공연을 할 곳을 재개하려고 협주단 예술인들은
전선 사령관인 김책 동지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에도 이 전선 지구에 나와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수령님을 만나 뵙는 순간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수령님 품에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알만한 명배우들이 다 왔다고 손까지 반갑게 잡아주시면서 예술인들의 전선 미문 공연체에도 정말 크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 미문 공연은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선 사령부에서 어렵지만 잘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야 이 동무들이 진짜 예술, 싸우는 조선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싸우는 전사의 심정으로 공연도 하고 다양한 정치 사업도 하도록 그 방도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국 해방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인민군대들이 제일 먼저 불렀고 후방에서도 너도 나도 부른 그 첫 전시가요가 조국보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시인 조련출 선생님과 작곡가 림은상 선생님이 해방 전에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그 인간의 삶을 누려온 그 심정을 담아 창작한 곡이어서 우리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그토록 강한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인민군대 진군 속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진군이란 말이 나오니 생각되는데 그 황학은 선생님이 작곡한 진군 또 진군, 이 노래는 전쟁 개시 7일 만에 창작되어 불려진 노래입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지난 전하의 불길 속을 뚫고 전승의 메아리를 금기 높이 전원 높이 부르게 한 그 요인이 하나는 바로 이 전시가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전시가요 해안포병의 노래,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씩씩하고 영감하며 원수를 무찌르는 듯한 감이 난다고 높이 평가하신 이 노래를 나는 작곡가 박항규 선생 생일 100돌 기념 음악회에서 이 노래를 정신이 번쩍 나게 들었습니다. 당시 인민군 해군 협주단 작곡가로 전시공연 활동을 하고 있던 박한규 동지는 1950년 9월 어느 날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 월미도 해안포병중대 전투원들의 영적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단 4문의 포로 적 5만의 대병력과 수백 척의 함선, 약 1000대의 비행기와 맞서 인천 상륙을 3일간이나 지원시킨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도 없는 기적적 위훈을 떨친 이야기. 박한규 동지가 강원도 통천의 한 해안포중대에서 한창 이 전투담을 듣고 있을 때 적 함선이 나타났다는 감시병의 다급한 외침소리와 함께 해안포중대 지휘관의 구령소리가 울렸습니다.
복수의 불벼락을 맞은 적함선에서 불길이 치솟는 전투 모습을 보니 박한규 동지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나오자마자 당시의 조선인민군 협주단 남송 중창으로 형상되어 전 선순위 공연들에서 대졸찬 속에 불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공연에서 높은 치하까지 받은 이 노래는 전사들의 드높은 사기와 무적의 용명을 낳게 했고 전투마다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게 했습니다. 정말 투쟁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승리가 있다는 그런 진리를 새겨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안겨주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수천 수만 발의 총포탄도 대신할 수 없는 노래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전하의 그 나날에도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예술이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빛나는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전쟁 시기 협주단에서 활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가 바로 1950년 12월 겨울이었죠. 이난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조선인민군 협주단 예술인들이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시련을 뚫고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도 끝까지 당을 따라왔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술이 전쟁 승리에 이바지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급변하는 정세도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전시가요 창작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아하는 인민군 협주단의 작곡가들과 시인들은 끓어오르는 흥분을 안고 싸우는 전선고지들로 달려갔습니다. 작곡가 김옥성 동지를 비롯한 창작가들은 1211고지 가까이에 있는 우명고지의 격전장에서 싸우는 용사들의 영적 투쟁 모습을 보며 복수의 붓대를 벼이어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양구 소남쪽 지점에 있는 온환 고지 공격 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경로를 열어놓은 김창골 동지의 전투적 위훈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쓰러진 소대장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전사들은 작곡가 김옥성 동지에게 이런 때 적을 적치며 부를 돌격과 복수의 노래를 지어달라고 절절하게 당부했습니다. 그가 쓰고 싶었던 전투적이고도 치솟는 분노, 복수의 결의로 피를 끓이는 노래는 바로 그날 밤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전의 길로가 나오게 됐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처음에는 소멸의 길로였습니다. 노래는 나오자마자 여기 1211고지를 비롯해서 전선 부대들의 순식간에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악가 동맹에 끼어있던 오중이 또중이들은 왜 이런 비장한 노래를 만드는가? 전우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군인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자는 건가? 군인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염전 사상에 물쫓게 한다고 시비질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의 사상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이 노래는 나래가 돋친 듯이 전 전선에 파급되었고 우리 군인들은 창작가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담은 편지들까지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51년 9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정지국의 한 일꾼을 몸소 전화로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인민군 협주단 예술인들이 이 전선에 나가서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결전의 길로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위해 쓰러진 전우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화점을 몸으로 막으며 결전의 길로 나간다고. 그런데 염전 사상에 물쫓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청정지국에서는 나쁜 놈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줏대 있게 예술활동을 잘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초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 노래를 몸소 들어주시고 아무 때 들어도 좋다고
싸움판에서 정말 훌륭한 노래가 나왔다고 거듭치하시면서 김옥성 작곡가도 몸소 만나주시고 처음에 이 선멸의 길로였던 노래의 제목도 결전의 길로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으로 영영 파묻힐 뻔했던 노래가 우리 수령님 손길에 의해서 구원되게 되었고 군인들을 원수 경멸의 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 복수의 노래, 돌격의 노래로 힘있게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1952년) 중순 어느 한 전선골짜기에서 당시의 조선인민군 협조단 예술인들이 합창 결전의 길로를 부를 때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 공중비적의 기청소리, 이 노래를 부르던 한 예술인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협조단의 예술인들은 공연을 중단하지 않고 전우의 시체를 안은 채로 가요 결전의 길로를 더 높이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인민군 용사들은 서리빨 총창을 높이 치켜들고 이 노래를 부르며 적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전승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날 치열한 격전을 벌여 단 15분 만에 적 군사적 요충진 3.519지 공격 전투에서도 인민군 용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달려드는 적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겼습니다. 전선과 함께 후방에서도 이 노래는 우리 인민의 전쟁 승리를 힘있게 고무했고 적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와 패배를 안겨주는 위력한 무기로 됐습니다. 이렇게 전하의 불길 속에서 나온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를 두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노래는 병원의 침상에 쓰러져 누웠다가도 수류탄을 쥐고 뛰쳐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힘을 주는 훌륭한 노래라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노래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전어 속의 나의 노래. 이 노래 역시 불타는 전어 속에서 창작돼서 우리 인민군 군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맹, 그 밑에 흐르는 샘처럼 맑고 불보다 뜨거운 고향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도해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작가 신봉원 동지와 작곡가 김옥성 동지가 불타는 1211고지에 도착한 것은 1951년 6월 말경 한낮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각에도 거지에서는 가열처절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투는 하루에도 수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거지는 그야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포연에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을 물리친 전사들은 전우가에서 편지도 쓰고 담배를 피우면서 고향 자랑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창작가들에게로 다가와서 부탁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가슴에 품었던 훈장을 꺼내 보이며 자기 집에 찾아가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떤 병사는 자기는 집에서 외아들이라는 것까지 덧붙여가면서 집 주소를 적어주었으며, 또 어떤 병사는 편지를 꺼내주며 고향에 전해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하나는 받아는 순간 창작가들은 군부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작가들은 고향에 보내고 싶어하는 전사들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흥부를 안고 창작가들은 수류탄 상자를 엎어놓고 붓을 달려서 이틀 만에 이렇게 노래를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의 용사들이 후방에 보내는 한 묶음의 꽃다발과도 같은 이 노래. 빛나는 땅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 초자 두 팔로써 안긴다. 이 대목에 대한 곡을 짓던 작곡가는 붓을 멈췄다. 그것은 그가 적의 비행기 폭격에 사랑하는 부모 처자를
이뤘다는 그 가슴 아픈 비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도 반겨 맞아줄 부모 처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이 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다 나의 부모들이고 가슴에 훈장 달고 돌아오라던 당부는 고향의 부모 처자만이 아닌 조국의 당부로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싸우는 전선 그 어디서나 울리는 전시가요들을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노래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화 속에서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제6차 군무자 종합예술 경연대회는 마치 전승의 대예술축전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체를 띈 것은 화선 병사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전투적 기상을 떨치며 새로 나타난 수십 종의 다양한 화손악기의 출연이었고, 화손악기 연주회라고 할 수 있는 노래와 춤, 우리 중대 오락회였습니다. 하다면 불비 쏟아지는 고지구에서 화손악기는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의 화손악기가 안겨준 그 힘은 그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 싸우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달령의 용사들은 낮에는 원수를 치고 저녁에는 성전가를 높이 부르며 오락회를 폈는데 그때마다 악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공경 작업 시장에 신통한 생각을 즐거운 했는데. 오락회가 가만. 어설길 동물의 치다. 그 옆에 서 있던 아바이 전사도 더욱 흥이 나서 두 손을 무릎을 치며 장단을 치는데 이때 전사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저마다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타는 신용을 내면서 그 분위기를 번쩍 올렸는데 그때 굉장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야 이젠 우리한테 악기가 있어야 되구나. 우리 손으로 화선악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구가 있어야죠. 그래서 공구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탄 터진 그 파편 쪼가리, 포탄 파편 쪼가리, 그 다음에 놈들이 기통탄 떨궜던 그 탄띠가 있습니다. 그 센 쇠막대기로 칼도 만들고 꿀도 만들고 대패도 만들어서 공구를 마련해가지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전선거지에서 우리 전투원들이 화선악기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전사들의 낭만이 차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경수 군부대장 동지는 위대한 수료님의 교시를 받들고 화선악기를 만들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밀고 나갔는데 심지어 오동나무 작전대와 자기의 참대 우자까지 배낭꾼으로 병사들에게 지어주면서 화선악기 제작 사업을 또 밀어주었습니다. 화선음악회는 우리 장군님의 구상이요. 자, 그래도 아깝소? 어서 그쪽을 버쩍 두어. 예. 이렇게 돼서 이런 화선악기를 가지고 120여 명이 출연하는 세계 최대의 화선악기 연주에 우리 중대 오락회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우리 군인들이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공연도 잘한다. 군인들이 화선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당과 조국에 대한 열화 같은 충성심과 필승의 신념을 노래하면서 낙천적으로 생활하며 싸웠기 때문에
적들과의 반가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1953년 5월 18일부 노동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부대에서 상영하는 프로 중에서 특히 화손악기 연주는 관중들로 하여금 감탄케 하였다. 그들은 화손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각종 악기들을 제작하여 한 개의 협주단을 조직하였다. 이 화손악기야말로 이 부대의 큰 자랑이며 가열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자라난 화손예술의 정화이다. 네, 총포탄 울부짖는 불타는 고지와 전후에서도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필승의 신념과 열정의 투지, 혁명적 락관으로 화손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전시가요들을 높이 부르면서 싸웠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이었기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사신처럼 일어나 영적 위훈을 새길 수 있었고 가열처절했던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 전쟁에서 기적적 승리를 안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조국해방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노랫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보병이란 그 무릎을 순모하게 안고 사는 후손들의 꽃다발이 정승탑을 감싸네. 경례 성스런 경례 위대한 이날이 드린다. 당과 수령을 따라 알아온 전승의 명절. 오늘도 전승 세대들이 부르던 승리의 노래는 우리 새 세대들의 투쟁의 길에 더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2013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절에 드리는 노래들의 가사와 곡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고쳐주시고 완성시켜 주시어 전승 세대들의 넋을 안고 우리 새 세대들이 불굴의 정신과 열정을 안고 살며 투쟁해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칠명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전승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우리의 앞길은 지금 더 희양찬란하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전승의 노래가 뜨겁고도 숭엄하게 긍지높고 저 높이 울리는 우리 조국은 언제나 백전백승의 역사만을 영원히 아로새겨 갈 것입니다. 전수왕장 지나